빠밤님 그림 일기를 읽으면서 좋았던 게 수수자성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공감하면서 느껴봤던 그런 게 좋았는데 두 분이랑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소수자라는 낙인이 우리에게 정말 성찰을 주는 무언가가 되는지? 저는 내가 소수자라는 생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맹학교라는 곳을 다녔잖아요.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시각장애인이 다수자였거든요. 내 친구들은 다 시각장애인이고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많고 동생들, 형들, 뭐 누나들 다 아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많으니까 난 소수자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못했죠. 최근에야 생각이 드는 지점이 그런 거였던 거죠. 아, 나는 소수자가 맞구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걸 느끼면서 뭘 많이 물어보고 내가 되게 낯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특별한 환경, 특수학교라는 그 환경 안에서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케이스였던 그렇네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예 반대인 게 저는 통합학교? 뭐 일반 학교라고 많이 얘기하죠. 전 제가 살면서 봤던 장애인이 저 하나였던 거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그 안에서 저하고 같은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야 좀 자각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 이전부터 소수자니까 겪는 감정, 생각 같은 거는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체육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만 남으라고 하는 것들이나 배제시킨 길을 지나는 것만으로 동네에서 놀림을 받는다든지 좀 이렇게 맞는다든지 시선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놀림 받는 거 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저는 얘가 날 장애인이라서 놀리느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날 시비를 거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진짜 막 싸웠거든요. 저는 뭐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면은 저는 정면 시야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마이크가 게임기라면은 이렇게 게임했거든요. 야, 너 왜 옆에 게임기 보고 게임해? 뭐? 그러고서 계속 하는데 야, 너 이상하다. 그러면 아이씨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바로. 근데 그럴 때 나 시각장애라서 놀리는 거란 생각을 안 하고 또 그 게임하는데 저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우리가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자각 같은 게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우리 현학 씨는 전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이런 것도 내가 남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반장을 하고 막 이랬던 것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네 내 다리 말고도 보여줄 게 내가 너무 많아. 저는 평생을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뭐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된 저를 만든 것도 약간 그게 되게 큰 저한테 기저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정신장애인으로서 소수자 정체성을 두 분을 만나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크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분을 보면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를 보면 자기가 같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 감정 조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면 배척당하는 경우를 계속 하는 거죠. 쟤 왜 저래? 이상해.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이상해가 아니잖아요. 그냥 쟤는 성격이 이상해. 쟤는 뭔가 이상해. 이게 되니까 나의 이 모습은 틀렸구나. 나 이 모습은 잘못된 거야라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존 스킬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거지 인지 기능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뭔가 조금씩 틀어지는 상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은 좀 잘 다듬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몸으로 감각하게 되는 거죠. 정상성이 뭐 허구라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내가 걸치고 있는 이 비정상성의 어느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어떤 소수자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결함 같은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심리상담센터가 큐&A 페미니스트 프렌들리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를 좀 알게 됐어요. 양극성 장애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다른 정신장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표출했을 때 쟤는 양극성 장애니까 이상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이상함들, 그러니까 쟤는 동성을 좋아해, 쟤는 장애가 있어, 쟤는 난민이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여야지만 나처럼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이상함도 받아들여지고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좀 감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의 정상성에 기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의 어떤 감정 기복이라던가 경조증 사파 때문에 말을 빨리 하지도 않고 우울증 사파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지도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고 지성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겪고 있는 경험을 전달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형식이 비전형적이어라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더 다른 다양한 것들,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전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제 나름대로의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 성별, 뭐 빈곤, 정체성 등은 뭐 물론이고 뭐 비만, 대인관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위 말 열성으로 낙인 찍힌 것들에 무엇이든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 사회적 열성이라는 낙인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가 쥔 것을 가지고 더 큰 사회적 열성을 마이너리티 소수자성으로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욕하고 괴롭히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장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악플로 대표된 그런 지점과 부딪힐 때가 있는데 한 댓글이 되게 기억나요. 뭐 막 되게 안 좋은 의견을 막 달고서 고졸 흑수저에 뭐 몸만 멀쩡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딱 이렇게 썼는데 왜 나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까? 나랑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나랑 편 먹고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왜 돌을 던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할까? 왜 약자 간의 연대가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 걸까? 저는 사실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양상을 볼 때 그 사람이 약자라서 약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력에 기대서 약자를 혐오한다고 생각해요. 현황님한테 악플을 달았던 그 사람도 고졸의 흑수저에 기대서 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비장애인이라는 권력에 기대서 욕을 한 거죠. 저는 폭력의 그 알레고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약자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약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재용이 우리를 혐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용 만날 일이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끼리의 혐오가 더 그 계층 안에서는 부각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다른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어떤 도구나 무기 같은 그런 분노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약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더 잘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존중해줄 수 있을지.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왜 약점을 수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죠? 저는 사회가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그게 더 이상 약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그만 노력하고 싶어. 너무 많이 노력했다. 솔직히 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리고 홍윤님 말 들어보면 그 마이너리티가 어쨌든 자신의 작은 권력을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휘두른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자신의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한평생을 한국인의 디나이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정체성을 내 안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권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도 다른 뭐 시스젠더라는 것, 결혼했다는 것, 고학력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저의 소수자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도 뭔가 그런 어떤 사회적 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탓을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프다? 저는 나의 소수자성을 존중하는 건 결국에 자꾸 나랑 다른 이상한 타인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